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모든 사항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하길 원하는 생각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아마 많이들 활용하고 계실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둘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해서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가 될 텐데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나서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한 다음에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연금의 형태로 회사가 아닌 제3의 기관에 내 퇴직금을 맡긴다는 점인데요. 제3의 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퇴직금은 안전합니다. 또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는 것이 노후 안정성에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받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일시금으로 여전히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을 선택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일시금으로 받기도 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재직 중에 확정급여형인 DB형과 확정기여형인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형 중에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직접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확정기여형인 DC형으로 퇴직연금이 진행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을 회사의 경영팀에게 직접 말해서 IRP형으로 바꿀 수가 있고 자신이 그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단연간 DC형으로 사실상 거의 이득을 못 본 채로 1년마다 월급의 12분의 1만큼 쌓아왔던 건데요. 사실 이러면 완전히 손해입니다. 그냥 원금만큼만 계속 쌓아가신다고 보면 되는데, 내가 아직도 근로소득을 5년 이상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 보시고 IRP형으로 변경한 다음에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더 많은 기대금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IRP가 무엇이냐면 연금저축 계좌랑 매우 비슷한데요. 우리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으려면 이 IRP 계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IRP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이 계좌부터 만들라고 퇴직 시 회사에서 지시합니다. 한마디로 IRP는 퇴직금을 받는 전용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 중에도 가입해서 퇴직 자금을 납입할 수가 있고요. 그걸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연금저축 계좌처럼 그 납입되는 자금만큼 주식에 투자를 해서 기대 수익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매년 쌓이는 원금만큼만 가져가기 때문에 회사에 오래 다닐 생각이 있거나 그래야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해서 보다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근로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회사에 오래 다녀야 하시는 분들은 모르셨다면 빨리 알아보시길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 IRP는 가입 기간이 최소 5년이고요. 아마 연금저축 계좌랑 같을 겁니다. 제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 때도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IRP 계좌로 차곡차곡 쌓이는 금액을 계속 주식으로 투자해서 많이 불려놓았다가 55세 이후가 되면 이제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방법은 세금을 많이 내고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연금의 형태로 매달 찾아서 사용하게 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세제 혜택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최고의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RP를 만들어서 활용하라고 다들 추천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한다면 이 퇴직연금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처럼 가만히 원금만큼만 매년 쌓아가면서 DC형으로 납입을 하면 정말 큰 손해죠. 그 쌓아가는 금액을 가만히 둬서 손해를 보지 말고
IRP 계좌를 개설해서 쌓이게 한 다음에 그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퇴직금의 기대금을 높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ETF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아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나 2차 전지 ETF나 미국 테크 탑10 ETF 등 인버스나 레버리지 상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우리들이 잘 알고 투자하고 있는 ETF는 모두 투자가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장 좋은 혜택은 바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IRP 납입으로 발생하는 이자 소득 15.4%에 대해 면제가 되고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 소득 세율 3.3에서 5.5%만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IRP 계좌를 다들 선호하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고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모든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55세 이후에 해지를 해야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단점으로는 중도 인출이 안 된다는 점이 연금저축 계좌와 비교해서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도 해지를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과 추가로 세금을 더 부과받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도 그렇고 아까 투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가야 이익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내가 회사에 다닐 기간이 오래 남았고 중도 해지를 55세 이전까지는 안 할 것 같다는 확신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둘은 매우 비슷하고 혜택도 매우 비슷합니다. 두 제도 모두 사실상 우리 개인들의 노후를 미리 준비하게 만들어주도록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제도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해서 만들 수가 있지만 연금저축 계좌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부분을 살펴보면 두 계좌 모두 1인당 납입 한도는 1,8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IRP는 700만원, 연금저축 계좌는 400만원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여기서 두 계좌는 한도 금액을 공유합니다. 즉 연금저축 계좌로 400만원을 받는다면 IRP는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IRP로만 700만원을 받아도 되고요. 두 계좌를 모두 운영하려면 IRP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 다닌 지 오래되고 너무 늦게 알아서 IRP 계좌로 투자를 못했고요. 지금은 연금저축 계좌만 활용하는 중인데 딱 400만원까지만 납입하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고요. 이 계좌에서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ETF를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계좌로 투자 중이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삼성전자의 배당금과 연금계좌의 연금 등을 활용해서 근로소득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최대한 일반 계좌의 주식을 팔지 않고 오래 가져가서 복리 효과를 누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계좌와 IRP의 차이점은 내가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을 빼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있는데요.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리고 투자 상품에도 차이가 있는데 연금저축 계좌는 100%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ETF에 100% 투자할 수가 있지만 IRP는 위험자산 70%와 안전자산 30%의 비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IRP 계좌로 투자 중이신 분들 중에는 그냥 코덱스 TRF7030 ETF를 이용해서 위험자산 주식 70%, 안전자산 채권 30%의 비율로 편하게 투자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 저는 회사의 퇴직연금이 DC형인 것을 너무 늦게 알아서 활용하지는 못했지만 아직 회사에서 오래 근로를 하게 되실 분들은 그냥 계시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IRP 계좌를 통해 절세 혜택도 누리고
투자를 통해서 더 높은 기대 퇴직금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제 금액만큼만 투자하시고 저처럼 남은 여윳돈은 일반 계좌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저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이 끝날지언정 삼성전자 우회의 배당소득과 각종 연금을 통해서 충분히 주식을 매도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만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고요. 최대한 복리 효과를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주식도 하나씩 팔면서 용돈으로 사용하게 될 날이 오겠지만 내가 열심히 투자를 한 만큼 정말 벌써 배당 금액과 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부지런히 아끼면서 투자를 하며 주식 수량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텐데요. 그런 분들은 주식은 계속해서 복리로 불어날 테니 늘어나는 자산이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지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주 한 주 차분하게 모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어린 20대나 30대 초반의 투자자분들이 정말 생각 없이 막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소비에 맞들려서 생각 없는 지출을 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자본주의의 사회의 본질을 깨닫고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투자를 일찍 시작하면 정말 좋을 텐데요. 주변을 보면 아쉽게도 그런 어린 직원분들은 정말 즐겁고 놀고 먹고 여행 다니는 것에 생각하시는 어린 분들이 많아서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다 각자 본인의 삶이니까요. 저도 그렇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하나 열심히 좋은 주식 모아가면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